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7일 새벽 6시 2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에 대해서 적부심을 청구를 했는데 어제 밤늦게 법원은 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이게 위법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지만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즉 이를 근거 없다고 본 겁니다. 그동안 이 수사의 적법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이게 해소가 돼버린 겁니다. 이걸 가지고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사사건건 법에도 없는 방식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질 것이 뻔하지만은 지지자들을 결속시키기 위한 어떤 전술로 보이는데, 그러나 계속 이런 식으로 무리가 계속되면은 아마 지지자들도 실정을 느끼고 대통령이 이렇게 법을 기술적으로 악용해서 되느냐 하는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 일은 무리를 하면은 꼭 거기에 대한 어떤 반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반작용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이에 지금 책임 떠넘기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포고령에 나오는 문제 부분을 누가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서로 좀 미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잘못 베꼈다는 취지로 변명한 데 대해서 이번에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작성 과정에 착오가 없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두 사람이 이제 서로 맞서고 있는 모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간 이 군과 경찰의 수뇌부 그 부하들을 감사하는 말은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어제 부정선거와 관련된 특정 정치 세력이 정치 활동을 매개로 국회를 장악해 무력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엄 포고령은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작성했다면서 잘못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엄 포고령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었느냐는 질문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대통령이 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 탄핵 심판 대리인단은 정치활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 포고령은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김 전 장관이 그대로 베껴왔고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는 주장이 담긴 2차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엄 포고령 1호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또는 이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계엄 포고령 1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법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계엄령이 펴지더라도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그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해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와 정당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기능을 정지시켜 버리려고 했다니까.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친위 쿠데타를 기도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이걸 작성했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있고 어떻게 보면 책임 떠넘기기를 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동아일보 사설이 잘 정리했으므로 그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은 포고령은 과거 예문 잘못 베낀 것 아무리 핑계가 궁하기로 라는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아주 조금 조롱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엄 포고령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있던 시절에 작성된 포고령대로 초안을 만들었고 윤 대통령은 부주의로 간과했다는 것이다. 포고령은 계엄 실행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만큼 계엄 주도 세력으로서는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게 당연하다. 실제로 김용현 전 장관은 미리 작성한 초안을 계엄 선포 이틀 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지시사항을 보완한 다음날 윤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혀 있다. 그런데 법률가 출신인 윤 대통령이 1987년 개헌으로 국회 해산권이 폐지됐다는 사실을 몰라서 이 조항을 그대로 놔두었다고 주장하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 김 전 장관 측도 잘못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이 검토를 거쳤고 착오도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과거에 발표된 보고령 가운데 정치활동을 금지한 사례는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막는다고 한 것은 없다. 미복귀 전공의 처단 조항은 예전 포고령에는 비슷한 내용조차 없다. 뭘 보고 뺏겼다는 것인지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건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국회나 선관위 출입을 막으려는 내용도 포고령에 없고 막지도 않았다고 했지만은 이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다. 윤 대통령은 경찰청장에게 국회로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포고령 위반이야 라고 지시했고 경찰은 기동대와 버스를 떼고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다. 선관위에도 군병력을 보내 직원을 체포하고 서버를 뜯어내려 했다.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진입한 것은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해서라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황당하다. 윤 대통령은 군에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문을 열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군을 투입한 목적은 계엄 해제 표결을 무산시키려는 것이었다는 이야기다. 아무리 핑계가 궁하기로서니 이제 와서 위법적인 부분은 아랫사람 탓을 하면서 얄팍한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이 너무 용렬해 보인다. 아무리 핑계가 궁하기로서니 이제 와서 위법적인 부분은 아랫사람 탓을 하면서 얄팍한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이 너무 용렬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도 이기주의자라는 것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혼자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법꾸라지 노릇을 하고 있는데 법꾸라지는 있는 법의 해석을 가지고 기교를 부리는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에도 없는 지금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령에 보면은
굉장히 황당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대목이죠.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개헌법에 의해서 처단한다고 했는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운운했는데 전공의는 파업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황당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기에 반발해가지고 다 사표 내고 그만두었습니다. 지금 다른 데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한 판단착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직한 사람이 파업을 하고 있다고 오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보고령 내용이 아주 쓰레기입니다. 법에도 없는 국회 정당 활동 중지령을 내리고 사실과도 다른, 파업도 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파업했다고 굴레를 씌워가지고 복귀하라,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이런 험한 말을 했으니까 정말 기가 차는데, 왜 기가 차느냐 하면 비상계엄령 선포는 전쟁 선포하는 것만큼 중요한데 이렇게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무능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능한, 군대 안 간 무능한 국군 통수권자에 의한 병정놀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병정놀이입니다. 병정놀이. 보수는 유능해야 됩니다. 윤석열처럼 무능하면 그건 이미 보수가 아닙니다. 무능한 게 가장 큰 타락일 수가 있습니다. 권력자가 무능하면은 국민들이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소재로 한 7년 전쟁이라는 소설을 쓴 김승한 작가는 그 5권의 맨 앞장에 항상 이 문장을 집어넣었습니다. 무능한 통치자는 만번 목을 친다는 뜻입니다. 만참으로도 부족한 역사의 범죄자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갔으며, 윤석열의 무능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얼마나 떨어졌고, 윤석열의 무능으로 환율이 치솟는 등 경제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와가지고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김용현 전 장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감사합니다.